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인데요. 1호선과 7호선 함께 지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시세는요,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디지털 단지 쪽을 오가는 수많은 직장인 분들, 이런 분들께 오피스텔이 정말 필요해 보이는 지역입니다. 자, 금천구 가산동인데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금천구 가산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 7호선과 1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2호선이죠. 자, 우리가 주변에 이런 역이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는데, 자,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업무 단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오피스 타워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번은 매물이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가산동 일대라는 점, 가산동 일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산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할 수 있는 도로, 그러니까 가장 큰 도로죠. 가장 큰 도로는 바로 시흥대로인데, 이 시흥대로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서울의 지하철역,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입니다. 출근 시간대 하차를 하냐 또는 탑승을 하냐, 그러한 이제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하차하는 인구,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하차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 안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2위라는 점이죠. 1위는 바로 강남역이다라는 역이고, 자, 이렇게 출근 시간대에 하차를 하는 인구가 왜 인구가 있겠습니까?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곳은 어떠한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수요들이, 그러니까 미혼자들이겠죠. 미혼자들이 그 주변으로 집을 구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1, 2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벨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로에서부터 가산, 이러한 이제 지벨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규모의 첨단 산업단지이다라는 점이죠. 이곳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고용인구는 약 16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입주기업만 지금 약 만여 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천구와 가산동이 인구와 그리고 세대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래프를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서울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는 증가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예전에는 3, 4인 가구가 어떠한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도를 한다 하면은 지금은 1, 2인 수요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 2인 수요들이 몰려들 수 있는 곳은 결국에는 일자리 주변으로 몰려든다는 점이죠. 그래서 가산동, 특히 금천구 안에서도 가산동이라는 지역은 가산 디지털 단지 업무 단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1, 2인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함에 따라서 세대수가 증가를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천구가 굉장히 여태까지는 서울 안에서 저평가된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가격이 오르는데 금천구는 가격 상승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 이유가 바로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상승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소형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오른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금천구 안에서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 조금 둔화된 그러한 이제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6년도에 청약이 열리고 그리고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생겨남에 따라서 이 일대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금천구는 일자리는 물론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가의 아파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리고 또 1, 2인 수요는 몰려들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수입적인 부분,
그리고 또 공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가격 상승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 새로운 전철 라인, 그리고 또 여기에서 꾸준한 수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기존에는 저평가 받았다가 지금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가격폭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천구 가산동 하면은요, 큰 업무 단지만 생각해도 이곳은 오피스텔 매력이 충분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서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 호재 다시 꼽아볼까요? 네, 금천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신안산선이 착공에 들어가는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데, 자, 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안산 시흥에서부터 여의도로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물지가 있는 그러한 곳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바로 요 일대가 되겠죠. 요 일대, 바로 금천구 요 일대가 되겠는데, 이 노선은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완공을 한다라는 점인데, 우리가 이 노선이 개통이 된다 하면 초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철 라인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산업 이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교통적인 호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곳이 금천구이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월곡 판교선입니다. 그러니까 송도에서부터 판교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어지는 노선인데, 이 노선도 금천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쉽게 환승을 하면 광명에서 환승을 하면 판교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판교에 대한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개통 그 신안산선이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완공이 되는 순간부터 이 일대는 유동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일대 곳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일대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점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어떠한 개발 호재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디지털 단지역에 사차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여기에 추가적인 교통 호재 등 다양한 소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 만나볼게요. 방 2개짜리 오피스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이번엔 금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금액으로는 2억 5천에서부터 2억 7천5백만 원이고, 그리고 전세 예상가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5백에서부터 2억 7천만 원, 그리고 또 월세 시세는 2천에서부터 월세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할 때에는 5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실투자금이 8천에서부터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금천구 가산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담 원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자, 예전에는 저평가 지역이었다면 이제 아파트가 또 들어오면서 이곳 오피스텔도 빛을 발할 텐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신안산선의 개통 수혜지 지역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 2호선과 그리고 7호선, 1호선 초역세권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아닌데,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 하면은 4분에서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물건지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통이면 교통, 학군, 그리고 또 대형마트, 병원, 이러한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근에 대형 업무단지를 끼고 있다라는 점이죠. 직주근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